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 기사 부인과 관련이 돼 있어요.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회장 전격 구속됐습니다. 어제. 이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인물이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있다. 자, 검찰 그렇다면은 김건희 씨 계좌 관리한 선수 이모 씨도 구속 수사를 했어요. 체포했거든요. 그리고 구속됐죠. 그렇다면 여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왜냐하면 이 계좌에 돈이 들어갔거든요. 한 10억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이 돈 관리를 누군가 했는데 이 인물들이 뭔가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인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른바 전주 의혹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어제 권오수 회장 영장 실시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오늘 심사 때는 어떻게 소명하실 거예요? 주가 조작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혹시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들으셨어요? 질문은 많았지만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기사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권오수 회장 구속,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새 국면을 갖다. 그러니까 일단 구속이 되면 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뭐 또 나와요. 이름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이름. 김건희 측 뭐 맡겼다 손해만 봤다. 그러나 이제 검찰이 과연 어떤 판단할 것인가 주목된다는 거죠. 어제요 국회에서 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내용 확인해 보고요. 그 뒤에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있습니다.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탐욕의 화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가 이것으로는 부족했는지 급기야 주가 조작 의혹의 정중앙에 섰습니다. 논문, 이력에 이어 주가 조작 의혹까지 조작 3관왕 등극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 전주라고 주장하는 김건희 씨까지 주가 조작의 한패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이제 관심은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검찰이 과연 소환 조사를 할까? 소환 조사 이후에 어떤 것, 조치, 뭐 기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관심 사안이. 이 가능성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후보 부인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려면 검은망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뼈가 있네요. 지금 조대진 네. 변호사 말에 지금. 뭐 이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고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이 전격적으로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되게 법조인들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원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인멸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예.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는 것은 권오수 회장에 관련된 검찰의 증거들이 어느 정도 재판부의 마음을 어느 정도 구속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관련자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3명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 회사의 대표였던 권오수 회장하고 예. 그다음에 전주였던 이모 씨, 자금 관리였던 자금 관리를 한 거죠. 이모 씨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담자로 보이는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아내인 김건희 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2명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예요. 예. 그럼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한 조사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세 사람을 한 세트로 봐서 주범이라고 봤을 때 예. 한 사람만 지금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나머지의 그 모습은 2명이 구속됐다고 봤을 때 뭐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아까 인터뷰에서 뭐 돈 맡긴 관련해서 것뿐이다, 잠깐 그냥. 맡긴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잠깐 맡긴 것뿐이면 그 들어간 시점, 돈이 들어간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그 전주인 대리인이 구속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수사의 방향은 김건희 씨로 향할 가능성이 있고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돕고 계신데 윤 후보 측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
정치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사법 위기가 이제 뭔가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과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벌써 지난 7월부터 김건희 이 대표에 대한 관련된 의혹들, 문제들 때문에 뭐 소환 조사가 될 것 같은 언급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있는 상황들이 있고 예. 여기와 별개로 김건희 대표가 투자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 투자했던 내용들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 증권 투자에 대해서 그 계좌를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하고 있었던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각종 탄압을 받았다는 거 많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기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수사를 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나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후보 가족과 부인에게 뭔가 의혹성 타격을 주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검찰의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부인에 대한 의혹은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혹은 대장동 의혹이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이 당하기 전 이재명 후보의 가장 측근인 정진상 씨와 통화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도 친분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진실규명은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좋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대한민국 검찰은 제대로 진실을 밝힌 의지가 있습니까? 분명히 힘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련된 사건에 진실이 있으면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고 이 내용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 공세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 다 이게 이른바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와 뭔가 지금 다 관련이 돼 있고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요. 다음 주제도 역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 경선에서 이 윤석열 후보에게 졌죠. 청년 소통 목적의 플랫폼, 청년의 꿈이란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 탄핵 여론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생각은 뭡니까? 이렇게 하자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답을 짧게 합니다. 이준석 내치면 대선은 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무슨 선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약간 뭐 신경전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럼요. 먼저 두 인물이 뭐 관련 얘기 좀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나서는 좀 인성 갈등은 좀 마무리됐나 싶은데요. 누가 갈등이 있다고 그래? 이거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갈등 없고 조만간에 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뭐 선대위라는 것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항상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이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저와 후보가 직접 대화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서로 오해가 크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희 대변인. 예. 뭐 오늘 마침 나오셨으니까.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 탄핵해라 이런 주장이 있습니까 실제? 이거 왜 나온 겁니까 이런 질문이? 글쎄 저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확실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고 예. 또 젊은 세대들을 대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또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모두가 원팀으로 함께 하는데 별로 이견이 없다고 전혀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견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 관련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주장하고 또 언론에서 예. 여러 가지 인터뷰 등으로 생각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생각이 모두 다 하나로 일관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다른 생각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아가기 위한 정권 교체의 길에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종호 평론가. 네. 이런 질문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꾸려가고 있는 이 청년 소통 플랫폼에서 나와서 이 질문이 그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왜 나왔다고 보세요? 일단 청년의 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예. 20대, 30대는 예.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됐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답변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공간입니다. 그 플랫폼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핵 여론이 있었어요. 제가 그 게시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사실 장군 멍군 하는 느낌인데 예. 장군은 사실 20, 30대가 막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 뭐 탈당한다 뭐 그런 탈당한다. 얘기군요. 거기에 예. 사실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이 예. 아니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데 당 대표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도리어 오. 이게 적게 지금 발표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를 흔드는 거 아니냐. 당 대표가 좀 도와줘야지. 중심을 불편하다. 잡아줘야지.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게. 차라리 2030의 상징이라면 2030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이 모션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데 사실상 보면 이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공방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도 탄탄한 어떤 그런 팬심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다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후보가 당을 이렇게 이 어떤 감싸는 과정. 예.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쉽겠습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데 또 뿌리도 없고 그런 과정들이 어쨌든 리더십을 보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용의 리더십을 보일 거냐. 예.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일 거냐. 그런 그 모습들로 사실 관전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탄핵 주장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당을 어떻게 잘 끌고 아우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관심사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아주 주목을 좀 끌었어요. 뭐 답변이 참 짧습니다. 내치면 집니다. 뭐 이거예요 지금요. 내치지 말란 뜻이죠 그러면 이게.